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년의 밤을 감독한 추천입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현수 동생입니다. 오늘 눈 많이 오던데 이렇게 걸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저희도 지금 영화를 이제 막 보고 나서 마음에 이렇게 묵직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안승환 역할을 맡은 송서영입니다. 네. 참 먹먹하고 아련합니다. 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역을 맡은 고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객석에 계신 기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쪽에서 좀 왼편부터. 네, 저 스크뉴스 김다람 기자라고 합니다. 이승용 씨랑 고경표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현수 캐릭터 자체가 광기를 좀 분출하는 캐릭터라서 보면서 굉장히 연기하기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 중에서 특히 가장 힘들었거나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고경표 씨는 영화의 주요 사건이 등장하는 장면에 이제 아역 배우가 출연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의 감정선에 좀 끝까지 이어가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또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니까 좀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작에서 심리적인 묘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나리오상에서 이제 여러 상황들을 이제 감독님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오영재 역을 맡은 장동건 씨랑 마주치기 전까지의 그 긴장감과 또 마주쳤을 때 그 숨막힘, 숨머짐,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이럴 때가 굉장히 기억이 치열하게 찍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7년 만에 아들을 만날 때 저도 아까 보니까 저도 교도소에 있으면서 머리를 깎고 있고 또 아들도 사회에 있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머리를 깎고 있고, 그래서 두 아들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되게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 이 영화 초반에 참 그 탕준상 배우와 이렇게 연결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준상 군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준상 군이 표현하는 눈과 7년 후에 제가 표현하는 눈이 보면서 좀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뭔가 준상 군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무비스트 박꽃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쪽에 있고요. 네, 그 원작 소설은 상당히 스릴러성이 강조된 문장도 짧고 호흡도 짧고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화에서는 좀 드라마성이 더 부각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작품을 각색하시고 연출하실 때 원작과 어떤 차별점을 두고 연출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작은 그 스릴러적인 요소가 많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영재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냥 단순 그 살인마에 가까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살인마로 표현이 많이 됐었는데, 저는 제가 연출하는 방식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어쨌든 오영재라는 인물을 제가 설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작과 또 다른 사연이 저한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영재한테 또 다른 사연을 주었고 아마 그게 원작과 가장 차별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네, 저 오른편 받겠습니다. 한국일보 김표양이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우선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전 작품 광해도 그렇고 그대를 사랑합니다도 그렇고 이전 작품들 좀 훑어보면 좀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성들을 좀 잘 다뤄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파고드는 좀 그런 연출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좀 이전 작품들하고 작품 세계가 좀 확연히 구분이 되는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 좀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이나 연출하시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배우 주연 배우 두 분께 조금 궁금한 거는 배우가 이런 좀 극단적인 감정 연기하다 보면 좀 후유증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정을 좀 씻어내기 어려웠을 것도 같고 이 영화를 촬영도 되게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원작이었습니다. 일단 원작이 너무 뛰어났고 그리고 원작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너무 컸었고 근데 이제 그 엄연히 영화랑 문학은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그 뛰어난 문학성을 영화에 어떻게 녹여넣느냐가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 제가 기존의 영화들은 말씀하신 대로 좀 따뜻하고 휴머니즘이 좀 가득한 영화였는데 이번만은 조금 다른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고 이 작품의 어떤 기초는 성악설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그걸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좀 전에 대답했던 것처럼 그 악에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악을 단순히 악으로 푸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악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이 작품을 하게 되고 싶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성장 환경과 그리고 어떤 크나큰 파도와 같은 태풍과 같은 사고 이걸 겪었을 때 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게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의 끝이 어딜까라는 계속 추구와 탐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 내내 그 감정을 좀 유지하고 찾는데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품 끝나자마자 바로 좀 이렇게 빠져나오고 다음 작품을 이제 준비하고 이랬었는데 이번 작품은 좀 유독 아까도 영화를 보면서 또 그때 생각이 나서 계속 지금까지도 좀 힘든데 그래서 아마 차기작을 선택할 때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력이라든지 극한 직업이라든지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택할 정도로 조금 한 6개월 이상은 좀 이렇게 작품 속에 계속 왜냐하면 그 뒤에 후시녹음도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계속 ING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어떤 물리적인 시간들을 이렇게 밀도 있게 농축한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배우가 처음 이렇게 역할을 만나서 연기를 하면서 나라면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에게는 딸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연기를 하기 위해서지만 정말 이런 상상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낄 정도의 어떤 상황이어서 그런 감정을 위해서 그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참 스스로에게 좀 죄책감이 들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촬영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영재라는 인물의 어떤 심리에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촬영 내내 사실 어쨌든 현장 분위기가 또 이렇게 역할에 좀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워낙 작품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나누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작품 이야기, 다음 씬 이야기, 찍었던 장면 이야기들, 또 앞으로 찍을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역할의 몰입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또 한편은 수월했던 환경이었었고 영화가 끝난 후에 어떤 그런 데서 그런 후유증, 그런 감정적인 후유증에서 빠져나오는 데보다도 사실은 그 영화 찍는 내내 유지했던 M자 탈모 머리가 다시 되돌이키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 후유증이 좀 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도 받겠습니다. 저쪽 오른쪽. 예,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유승용 배우, 장동건 배우 두 배우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원작에 흐르던 정서를 어떻게 해석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극중 영재와 현수가 물리적으로는 현수가 아래에 있지만 정서적, 심리적으로는 아마 밀린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이 두 배우는 이 인물의 그 감정의 정서, 정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 두 부분은 지금 궁금합니다. 글쎄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원작 소설과 영화의 가장 다른 점이 오영재의 캐릭터와 어떻게 보면 원작과는 좀 다른 인물이죠. 원작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딱 규정이 되어져 있고 또 심리 묘사들이 글로써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져 있고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또 물리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어떤 배우의 감정과 느낌만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이 오영재라는 캐릭터를 딸을 학대하는 아버지가 딸을 잃었을 때 대상에 대해서 복수하는 굉장히 좀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감정이죠. 그럼 이 사람은 딸을 사랑하기 위해서 딸을 위해서 복수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복수를 하는 건지 차라리 딸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어떤 행동의 동기가 딱 하나 100% 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떤 이 오영재의 딸을 향한 마음도 무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잘못되고 그릇된 무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정 방식, 딸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영재라는 인물이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또 내 스스로가 좀 설득이 되는 캐릭터가 또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감독님과도 이야기해서 나눴고 또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일단 최연수의 성장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발버둥치는 일상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삶이 폭폭하고 힘들지만 그 삶이 얼마나 일상이 주는 위대함, 고귀함, 행복함 이것들이 깨졌을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깨졌을 때 오는 큰 태풍 같은 휘몰아침 거기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지키려고 하는 어떤
구성의 절절함, 그리고 공포, 두려움, 죄의식, 회개 뭐 이런 등등이 감정의 정서가 계속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쪽 오른쪽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스포츠경제 양지원입니다. 저는 류승룡, 장동건 두 배우랑 송세벽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 류승룡 씨랑 장동건 씨랑 그런 몸싸움이나 액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뭐 크고 작은 부상은 없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송세벽 씨는 이번에 또 잠수부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안승환 영만의 차별화된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촬영 전에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땄습니다. 예, 촬영 약속이 전혀 없었을 당시였는데요. 그렇게 따서 역할을 받았을 때 인연인가 보다 역할이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 두 분의 캐릭터들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면 저는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 그런 어떤 입장,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촬영할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는데 한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서 이제 움직여야 될 팔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지 회전근성상, 뭐 근초염, 뭐 등등. 근데 뭐 좀 그런 부상들이 사실 촬영 때는 사실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추웠다라고 생각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잠시 뭐가 무슨 무감각하게 그냥 그때 그 상황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런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육체적이거나 뭐 환경적인 힘듦은 별로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액션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영화의 액션은 그 액션 영화 액션 같은 것들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하고 또 뭐 사실 오영재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린치를 가하는 상황이어서 그 캐릭터에 맞는 그 폭행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동작 자체가 굉장히 뭐 어렵거나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과연 그 폭행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것에 좀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 감독님과도 이야기 많이 나눴고 부상은 그 제가 귀를 좀 다쳤었는데 영화를 찍다가 그 이렇게 현수와 이렇게 부딪혀서 부르는 장면에서 벽에 부딪힌 장면을 찍을 때 뭐 한 1cm 정도 연골이 찢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앞뒤가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상을 당해서 뭐 한 40바늘 정도 빼내기도 했는데 덕분에 지금 영화 전과 후가 이제 귀 모양 좀 달라졌어요.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뭐 훈장 같은 거고 크게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어서 회복이 되는 부상이어서 다행이었었고 그런 추억? 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감독님과 그 고경표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선 감독님께는 이 영화가 원작보다 되게 스릴러적인 요소를 걷어낸 대신에 아버지의 감정을 굉장히 부각시켰다고 느꼈어요. 여러 캐릭터에 의해서. 그런데 모든 아버지의 구성애가 조금 다 좀 삐뚤어져 있는 구석이 많고 되게 좀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부각되어 있는 상태로 끝까지 쭉 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 저 관객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악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되게 두 사람을 공평하게 바라보게 되는데
감독님은 이 영화를 쭉 보면서 이제 끝까지 가는 어떤 두 아버지를 보면서 관객들이 좀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주로 생각을 하시고 영화를 만들어 나가셨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고경표 배우님께는 아무래도 영화에서 수중 장면이 많은데 시체를 건지는 듯한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위한 준비들과 조금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수중 장면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제가 자격증을 딴 것까지는 아니죠. 강습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지금 영화를 처음 막 보고 나와서 지금 너무 다 생생하거든요. 이게 아직도 좀 두근거림이 조금 잘 가라앉지 않는데 그냥 굉장히 몰입도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 동문서답처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약간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함께 하게 돼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원작이 가진 부성을 저는 좀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피의 대물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어린 서원한테는 세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요. 또 내가 외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오영재 같은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지켜주는 승환 같은 아버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긍정적인 삶을 살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강했겠지만 삶이 팍팍하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좋지 않는 피를 갖고 태어났다면, 좋지 않는 피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외면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그 피의 대물림을 끊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어린 서원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의 모습이 처음부터 영화의 마지막 전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거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하던 질문에 대답이 생각났는데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엔딩 부분의 서원이의 모습에 대해서 그게 참 감독님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력, 서원이의 생명력, 뭔가 비유를 하자면 콘크리트에 핀 민들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을 촬영을 할 때. 그래서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 생명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약간 느낄 수 있는, 서원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저 왼쪽에 받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소리 이소이고요. 그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하고 고경표 배우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물안개가 그 빽빽하게 차오르는 그 댐의 호수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굿하고 있는데 날아가는 새들이라든지 굿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그 주변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들이 굉장히 이 영화의 그 밀도감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영화 보실 때 관객들이 그런 장치들 중에 좀 이런 부분들은 집중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경표 배우는 아까 그 아역 배우하고 싱크로율 질문 나왔을 때 말씀하셨는데 눈빛 연기가 되게 강렬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생각할 때 그 머리에 난 상처, 그 눈빛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 눈빛 연기를 좀 하는데 좀 내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주의를 두거나 혹은 또 감독님하고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나눴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에서의 진짜
그 캐릭터들의 감정선이 저는 이제 대본보다도 이게 영화로 마주하니까 이게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서원이를 연기하면서 굉장히 좀 유약하지만 굉장히 좀 피폐하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조금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현장에서 좀 말수도 없이 좀 저를 고립시키려고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참 저도 지금 계속 신기하고 놀라운 게 준상 군과의 눈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감정이 연결되는 게 너무 잘 연결해 주신 것 같아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운이 오래 가는 게 좀 처음이라서 좀 당혹스럽네요. 제가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촬영 때도 준상이랑 경표 씨랑 저희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저도 꼭 그걸 염두에 두고 캐스팅한 건 아닌데 사진을 보니까 나중에 찍으면서 굉장히 두 분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공간은 또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러 명이 나오는 그 주인공 못지않은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실망시키지 않게 표현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꽤 오랜 기간 그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짧지만 최선을 다해서 찍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보이는 안개나 공간들은 대부분 CG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물론 일부 첨가된 것도 있겠지만 그걸 현실감 있게 찍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 찍어내는 굉장히 공을 들였고요. 아마 관객분들도 그런 부분을 저게 CG가 아니고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그 마무리 인사 듣고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들 분 그리고 스태프들 분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추운 기간 동안 오랫동안 힘들게 찍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저는 영화를 처음 보여서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데 조금 재밌게 보셨다거나 아니면 뭐 실망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그냥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설을 읽었을 때 굉장히 모두 다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저도 저 역시 그랬고요. 영화를 보고 정말 긴 거대한 서사를 보는 그런 소설을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어저께도 이제 설레이고 기대되고 촬영 전처럼 그래서 밤새 우물을 헤매다 왔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정말 마지막 소원처럼 우물에서 나와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제시하고 화두를 던지는 그런 건강한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었고 사실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보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도 이제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여한이나 아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그 완성도를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작업해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깊이 또 이렇게 뭐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나머지 찍은 것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한 장면에서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걸 찾아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본 것들도 있고 한데 이제 또 솔직하게 이제 또 그런 게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후회와 여한이 없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음에 드시는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비극적인데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극장에서 처음 느껴보는 뭔가 새롭고 신선한 감정을 그런 자극을 받았거든요. 지금 계속 제가 3인칭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극장에서 보신 분들이 이 영화만큼은 꼭 추천할 때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화면도 그렇고요, 사운드도 그렇고요, 선배님들의 연기도 그렇고 참 정말 꼭 극장에서 봐야 진가가 발휘되는 영화 정말 많이들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정리한 다음에 바로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주시고요. 시선은 이쪽 왼쪽부터 천천히 보시도록 할게요. 보시고요. 네, 정면 보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동건 씨 촬영 있겠습니다. 네, 장동건 씨 촬영 있겠습니다. 네, 정면 서서요. 왼쪽부터 시선 천천히 봐주실게요. 네, 천천히 봐주시고요. 네, 정면 천천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세벽 씨 촬영하겠습니다. 네, 정면 서셔서요. 이쪽 왼편부터 시선 천천히 봐주세요. 네. 네, 그리고 중앙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경표 씨 단독 촬영 있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 천천히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천천히 정면 봐주시고요. 네, 천천히 오른쪽 보세요. 네, 거기 가만히 계시고요. 일단은 류승용 배우랑 두 분 투샷 촬영하겠습니다. 네, 부자 투샷이고요. 왼쪽부터 시선 천천히 봐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편 봐주시겠습니다. 네, 다 촬영하셨으면 일단 고경표 씨는 나와주시고요. 선배님 계시고 네. 두 분의 시작하고 있겠습니다. 네, 시선은 왼편부터 천천히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편도 천천히 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잠깐 계시고요. 네, 배우분 단체샷 있겠습니다. 네. 네, 시선은 똑같이 왼쪽부터 천천히 봐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편도 봐주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여기 감독님까지 해서 저희 단체샷 찍고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선은 왼편부터 모두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편 봐주시고요. 네, 다 같이 정면 보시고 화이팅 포즈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년의 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토타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간담회 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28일 개봉